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지금 시작합니다. 금책바 살롱 금요일 독자를 만나다. 금책바가 첫 번째 공개 방송을 합니다. 5월 24일 저녁 7시 홍대 입구역 6번 출구 근처 카페바인에서 열립니다. 참가비는 10,000원이며 기본 행료가 제공됩니다. 다양한 선물과 이벤트도 준비되었으니 청취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책바 첫 번째 공개 방송 5월 24일 저녁 7시 홍대 입구역 6번 출구 카페바인.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소개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금책바 살롱 마케터 용도사입니다. 네, 이 무게, 네, 마케팅의 무게. 살롱 문화를 누리고 싶은 제너럴리스트 윤희입니다. 받아주셨어. 이제 다음 사람이 부담된다. 나 생각하고 있어 계속 지금. 저는 그냥 상가책을 좋아하는 산책입니다. 네, 팟캐스트 만들고 살롱도 만드는 불공필입니다. 또 스푼도 뭐 하시는 이제 스푼 라디오. 제가 그 스푼 라디오를 용도사님한테 배워가지고 한번 해봤지 않습니까? 어제 한번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콘텐츠를 하셨나요? 저 이제 책 낭독으로.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스트리밍이잖아요. 팟캐스트가 아니고 이제 없어지니까 저작권이 어느 정도 너무 이렇게 심하게만 안 하면 네, 문제 안 되겠네. 크게 위배가 이제 네, 안 그러네. 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아직은. 휘발성 있는. 근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만약 제가 저장해서 이제 컨텐츠를 올려버리면 크게 위배가 되고 그거 이제 경고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 해봤는데 그래서 한 분이 나중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지 마 속으로 막 계속 읽었는데 제가 마지막 그 클로징 멘트 할 때까지 안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층들이 진짜로 거기서 많이 노는 거, 이렇게 막 진짜 이것저것 하면서 노는 거 같고. 보현PD님 저였습니다. 농담이에요. 진짜? 잠깐 약간 순간 나 속을 뻔했어. 네. 분명 왜냐면 제가 지금 순간 분명히 약간 여성적인 아이디어였는데 예린 뭐 이런 거였는데 뭐? 속으로 지금 네, 이것저것 막 도전하고 있는데 네, 빨리 뭐 하나 터트려서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거기서 또 금책바 많이 알릴게요. 네, 화이팅입니다. 붉은 PD로 하고 있거든요. 아, 거기서도. 그렇군요. 나중에 검색할게요. 네. 트위치도 하신다고. 트위치는 아직 좀 미미해서 금책바의 대도서관. 네.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러면 안 돼.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아 그쵸? 그렇구나. 다음 주 금요일. 네, 다음 주 금요일에 저희 첫 번째 공개 방송 금책바 살롱 뭐였지? 금요일 독자 만나다. 네. 날짜는 네. 5월 24일 저녁 7시고요. 장소는 홍대에 있는 카페바인이라는 카페입니다. 네, 절차는 지금 신청 받고 있고요. 네. 네, 페이스북이나 팟빵 앱 이제 공지나 댓글 보시면 신청하실 수 있고요. 10,000원인데 10,000원이면 이제 기본 음료 혹은 맥주 드실 수 있고, 네, 오셔서 저희 이제 직접 또 보시고 얘기도 들으시고 편안하게 오셨다 편안하게 가셔도 됩니다. 산책님이 이제 개인 SNS에 쓰신 것처럼 바쁜 사람들, 피곤한 사람들, 금요일날 쩔어가지고 막 그냥 놀고 쉬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 오세요. 네, 오셔서 책에 대한 얘기도 들으시고 그러니까. 책도 좀 중고 책도 한두 권 할인된 거 반값 막 이런 거 이제 사가시고 또 선물도 있을 겁니다. 네. 하여튼 저희가 좀 재밌게 할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진짜로. 제가 이제 8월에 둘째가 나오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서재 나름 이렇게 좀 꾸몄던 책들을 많이 처분해야 돼요. 네. 그날 좀 책을 좀 풀려고. 좀 풉니까 그러면? 예. 우와. 그날 오시면 최소 한 권 이상은 받아 가실 거고 허허.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한 권은 이제 용서점에서 또 사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십시오. 용서점에 또 양서가 되게 많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되게 좋고 또
네, 그런 책들을 저렴하게 또 박영희 사장님 그 저희 인터뷰 들어보시면 늘 뭔가 철학이 있으신 분이에요. 책에 대한 철학과 고집과 어떤 그런 게 있으신 어떤 또 유머가 그런 또 그게 있으신 분이어서 오시면 즐거운 시간 되실 겁니다. 유머 부분에서 이거 들으시면 되게 좋아하시겠네요. 네, 지금 되게 웃고 굉장히 지금 뿌듯하면서 역시 용도사는 날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저는 용 사장님께 그 고정희 시인의 책을 받았는데요. 네. 선물 받으셨군요. 예, 좋더라고요. 그 추천 받아서 이렇게 한 권 지어주셨는데 예, 감사한 마음으로 늦게나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마르케스 책 주셨는데 네. 이게 수준이 감사합니다. 다들 아우 네, 갑자기 분위기 음성 편지네. 좋고요. 사장님 네. 사랑해요. 근데 저희 네 분 다 아는 거죠, 지금 용 사장님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선창님도 그렇구나. 아신다고. 네네. 아, 산채님 은근히 되게 이쪽 분들 다 아시더라고요. 저만 몰랐었어요. 보니까 다 알아요. 이 바닥에 어떤 이 바닥이 어떤 바닥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쨌든 많이 좀 와주시고 네. 네, 같이 좀 재밌게 놀면 좋겠습니다. 많이 오세요. 네, 오늘은 오늘은 제가 책 한 권 준비해서 왔습니다. 네. 팩트 풀리스. 네, 이거 발음하기 되게 어려워. 제목입니까? 네, 팩트 풀리스. 표지 보면 이 영어 이 딱 타이포를 이렇게 확 해서 이제 제가 살아가는 김영사가 돼버렸네. 유발하라를 한정해가지고. 그러네. 제가 유발하라리만 했더니 벌써 이 책이 김영사 네 번째 책이네. 그렇다. 팩트 풀리스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부제가 우리가 세상을 오해하는 10가지 이유와 세상이 생각보다 괜찮은 이유입니다. 팩트 풀리스는 이제 조어인데 이제 이 책에서 최초로 이제 좀 만든 이제 표현인데요. 아 그래요? 없는 단어예요? 네네. 아 있는 단어인 줄 알았네. 죄송합니다. 사실 충실성이란 표현으로 이제 우리말로는 담았고 이 책에서 처음 소개하는 말로 팩트, 사실의 근거의 세계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태도와 관점을 뜻한다. 사실 뭐요? 사실 충실성. 좀 와닿진 않네. 네, 그러니까 그렇죠. 한국 사실에 근거한 사실에 팩트풀리스는 근거한 딱, 네. 사실에 아무튼, 근거한 네. 뭐 세계관 뭐 이 정도. 이 책이 사실은 딱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저자들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한스 로슬링이라고 하는 저자분이랑 그 분의 이제 자녀 부부 올라 로슬링 그리고 안나 로슬링, 렌 론드 이 이제 세 명이 이제 책을 썼는데 이 한스 로슬링이 테드 강연계의 핫스타입니다. 아하. 예, 그래서 2000년 후반부터 그러니까 2010년 막 전후로 이미 테드에서 이 사람 강연이 누적 조회수가 가장 많이 뜰 정도로 책보다 테드가 훨씬 좋다는 얘기들도 많이 있고요. 놀라운 게 이분이 어렸을 때 꿈이 서커스 이제 뭐라 그러죠? 서커스 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테드 강연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강연에서 자기가 긴 장검 있잖아요. 장검. 갑자기 장검을 꺼내가지고 자기 목에다 넣었대요. 이렇게. 그걸 보여줘가지고. 그걸 왜 보여줬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트리기 위해서 자기가 했고 길잖아요. 길고 이게 납작하잖아요. 목에 들어가는 게 이렇게 위도라 그러나 아무튼 통해서 들어가는 게 전혀 무리가 안 된대요 인간에게.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이제 막 뜨악하면 놀랬겠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부터 당신들이 보고 있는 세계와 지구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트리겠다면서 이제 해요. 그래서 한스 로슬링 테드 이런 거 검색하시면 우리말로 자막 테드도 요새 또 자막 같은 거 많이 달아주기 때문에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저희한테도 보내주셨잖아요. 그쵸? 네네네 맞아요. 강연이나 이런 거에 되게 굉장히 재능이 있으신 이제 분이시고 이제 공중보건 이제 하신 분이시고 통계학을 하셨고요. 2015년에 통계청 초청으로 통계청이 그때 무슨 뭐 전국민 뭐 무슨 인구 조사를 했었나 봐요 우리나라. 몇 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네네. 네. 그때 그거를 홍보하려고 우리나라에 초청을 했어가지고 2015년에 왔을 때 여러 이제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미 유명했었고 빅데이터를 가장 잘 쓰는 통계학자, 의학자 뭐 이런 이제 스웨덴 분인데요. 이렇게 알려져 있고 이 책이 작년에 원서가 나왔는데 뜬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빌 게이츠가 등장하는데 빌 게이츠요? 예, 책 뒤에 보면 이제 이렇게 그 추천사가 돼 있어요. 내가 읽은 가장 중요한 책, 세계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유용한 안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놀라운 게 실화입니다. 작년 미국의 대학교 졸업생, 대학원 졸업생 전체 미국인들에게 이 책을 선물했대요. 빌 게이츠가. 빌 게이츠가요? 예, 미국. 아, 진짜로? 예, 네. 이거 실화입니다. 진짜? 예. 그래서 이제 탁 불하네요. 그래서 엄청나게 뜬 거고
김영사가 빨리 이제 계약하고 해가지고 이제 이 책이 올해 초에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제 빌 게이츠도 사실 독서광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빌 게이츠가 굉장히 자선인단 이제 그런 후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미국의 모든 대학생에게 선물한 책이라고 하면 관심이 확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일단 그런 책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책이 이 저자분의 유작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책이 이 저자분이 2017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아 그래요? 예. 몰랐네. 돌아가셔가지고 이 책을 쓰다가 돌아가셔서 이제 자녀분들이 이제 좀 정리를 마무리를 한 거죠. 그렇구나. 예. 마무리를 해서 이제 유작이기 때문에 더 뭔가 값어치가 있고 테드 강연이 물론 굉장히 탁월하지만 책 자체도 강연의 어떤 그런 맛깔나고 그런 것들이 느껴질 정도로 책 자체도 굉장히 전 완성도가 높아서 와 김영사 대단하다. 김영사가 또 진짜 탁월한 책 하나 골랐구나. 뜨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에서 막 인생 최고의 책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빌 게이츠 강추 이런 거 보고 나서 저는 조금 거부감이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있지 우린 또. 네. 네. 빌 게이츠가 뭐길래 이런 생각도 들고 미국적인 좀 그런 또 네. 맥락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미국인 저자는 아니고 네 그런 책입니다. 이분이 또 국경 없는 의사회 스웨덴에 맞아요. 창립하신 분이에요. 네. 예. 그래요? 저 국경 없는 사회는 모르는데 뭐 좋은 건가 봐요. 네, 의사들의 봉사단체. 그쵸. 예. 네네. 뭐 전쟁 가서 막 하고 막 네. 그런. 예.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인도주의적이고 세계를 굉장히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이제 그런 막 에너지가 막 뿜어져 나오는 분이더라고요. 굉장히. 근데 그분이 빅데이터를 만나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그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책에 이제 머릿말에 테스트 질문이 13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전에 단톡방에도 올려드렸었는데 맞아요. 이 13가지 중에서 인간이 그 질문 답에 참여한 사람이 뭐 40몇 명이 된다 그러는데 침팬지반도 못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침팬지반도 못하다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찍기만 해도 침팬지가 찍기만 해도 33%.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전 옛날에 그 사지선다형 막 그런 거 그 OMR 카드인가? 네네. 그거 찍고 했었거든요. 맞아요. 막 사비연필로 일단 먼저 했다가 나중에 빨간색으로 하고 막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 13가지 질문 중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해드릴게요. 아픈 추억이 막 떠오르네요. 네. 정답을 아실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3가지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해볼게요. 오늘날 세계 모든 저소득 국가에서 초등학교를 나온 여성은 얼마나 될까? A 20%, B 40%, C 60%. 오늘날 세계 기대 수명은 몇 세일까? A 50세, B 60세, C 70세. 그리고 지난 100년간 연간 자연재해 사망자 수는 어떻게 변했을까? A 2배 이상 늘었다. B 거의 같다. C 절반 이하로 줄었다. 전 세계 30세 남성은 평균 10년간 학교를 다닌다. 같은 나이의 여성은 평균 몇 년간 학교를 다닐까? A 9년, B 6년, C 3년. 마지막으로 세계 기후 전문가들은 앞으로 100년 동안의 평균 기온 변화를 어떻게 예상할까? A 더 더워질 거라고 예상한다. B 그대로일 거라고 예상한다. C 더 추워질 거라고 예상한다. 일단 맨 마지막 질문부터 어떠세요? 이거는 답을 가장 많이 맞춰 사람들이. 왜냐면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그게 이제 언론을 많이 타가지고 더 더워질 거라고 예상한다라는 정답을 많이 맞췄고요. 더 더워지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 안 하셨어요? 네. 더 추워진다고 생각하셨어요? 아니, 그냥 그대로일 거라고 생각.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우리 막 북극의 얼음이 녹는다 막 이러니까. 네. 그게 온난화 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또 다른 데 가서 뭐 또 순환해가지고 또 어떤 데는 또 추워지기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그 투마로우라는 영화 옛날에 나온 거 있거든요. 네, 어, 그런 줄 맞아요. 알았어요. 맞아. 그거 아세요? 그 막- 빙하기. 빙하기 막. 네, 맞아요. 어. 노아의 방주 타고 막 그런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 아세요? 추위가 막 쫓아오는 거 아세요? 추위가 막 쫓아요? 추위가 막 쫓아와. 그래서 뭐 차 태우지 않아요? 네. 하여튼 그래서 추위를 피해서 막 도망가고 네. 추위가 막 다 얼리고 오면 죄송합니다. 네. 쓸데없는 소리 했어요. 영화 얘기가 갑자기 눈빛이 그러니까. 반짝. 일단 먼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오늘날 세계 모든 저소득 국가에서 초등학교를 나온 여성은 얼마나 될까? 정답은 C 60%입니다. 전 이거 40%라고 그러니까 생각했어요. 의리에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그리고 오늘날 세계 기대 수명은 몇 세일까? 이거는 70세. 70세가 정답이고요. 그리고 지난 100년간 연간 자연재해 사망자 수는 줄었다. 네, C 절반 이하로 줄었다. 그리고 같은 나이에 30세 남성 평균 10년 다니는 학교에 비해서 여성 평균 답은 9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요. 13개잖아요. 13개 중에 평균적으로 2-3개를 맞췄고요, 사람들이. 그 중에서
어떤 정답률 맞힌 사람은 없었다고 하고 뭐 11개 맞힌 사람이 한 명인가 뭐 이렇게 있고 거의 다 그래요. 주변에서도 다 이제 그렇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 저자분이 얘기한 핵심인데요. 지난 30년간 세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진보했고 삶의 질이 많이 나아졌는데 30년 전에 어떤 이 저자의 말에 의하면 어떤 이제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나 뉴스를 통한 언론을 통한 어떤 주장들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그런 것들에 노출되고 현혹돼서 세계를 그 서구 세계와 개발도상국 어떤 이런 극단적인 두 가지로 나눠서 두 가지로만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분이 특히나 자기가 속한 이 유럽이나 북미의 서구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어떤 이런 도전을 가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서구인들이 이 책을 보니까 전 되게 좀 약간 화나더라고요.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서구인들이 이렇게 이분이 이제 학교에서도 가르쳤는데 90년대 후반에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그때 자기가 갖고 있던 빅데이터 통계를 가지고 학생이 이제 수업을 하는데 어떤 학생이 아니 개발도상국 비서구의 개발도상국 사람들 우리와 같은 삶을 전혀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일반적인 서구인들 통념이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되게 굉장히 이제 마음속으로 자기 갖고 있는 통계가 있으니까 웃으면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하면 자기가 이제 갖고 있는 근거를 딱 제시하면서 이제 막 하거든요. 테드 강연 보면은 여러 가지 막 물건들을 갖고 와가지고 그걸 굉장히 쉽게 예시를 들면서 막 해요. 그래서 막 테드 강연 듣는 사람들이 막 다 빵 터지면서 하면서 그 이 통계의 변화를 굉장히 재미있고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해되기 쉽게 이렇게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개발도상국과 서구라고 하는 구분이 없어진 지는 이미 수십 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개발도상국 굉장히 어려운 극빈층에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개발도상국 대부분은 서구랑 굉장히 비슷하거나 그것에 준하는 삶을 이미 살고 있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그런 두 가지의 구분이 아닌 4단계로 세계를 구분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소득을 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소득을 가지고. 네. 네네. 그래서 이 책 맨 뒤에 이렇게 칼라로 기명사에서 멋지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식수, 이동수단, 요리, 식사, 잠자리 이렇게 5가지를 가지고 구분하는데 이제 1단계 극빈층 같은 경우는 식수도 이거 보면은 무슨 우물에서 물 깃고 이동수단은 그냥 맨발 요리도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거의 뭐 이게 이걸 먹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어떤 죽 같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리는 이제 불로 때워가지고 직접 식사는 거의 뭐 죽 같은 거고 잠자리는 그냥 맨 땅에 그냥 이불 하나 있는 정도 이제 이런 거죠. 2단계는 자전거 그리고 이제 이걸 뭐라 그러죠? 옛날 우리 LPG 가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조금 나은 식사 그리고 조금 나은 침대 밑에 막 벽돌 깔려 있고 이 정도. 3단계는 이제 수돗물이 여기서 등장하고 오토바이 그리고 이제 아주 최소 수준의 가스레인지 같은 어떤 그런 이제 불 피우는 요리 기구 주방 기구가 있고 접시가 이제 좀 등장하고 침대 굉장히 지금 보면 허름한 침대지만 이런 게 등장하고 4단계가 이제 실제적인 도시가스나 이제 그런 이제 수도 시설이 잘 돼 있고 자동차가 나오고 가스레인지 시설이 잘 돼 있고 약간 좀 풍부한 음식 같은 게 나왔고 좀 살만한 안방 침대 같은 게 보이죠. 소득으로 이렇게 4단계로 나누는데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이 책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그 기준은 2017년인데요. 2017년에 의하면 아까 얘기한 2단계와 3단계가 인구가 가장 많고 2040년으로 가면 3단계가 제일 많고 4단계도 굉장히 많아져요. 2단계는 줄고 1단계도 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극빈층의 소득 수준은 갈수록 줄어들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나은 그나마 살 법한 단계에서의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0억이잖아요. 지금 현재 75억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인구가 이 지역별로 이렇게 그 하나의 큰 이제 어떤 레고 인형 같은 거를 이제 10억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굉장히 도표 중심으로 이 책 앞뒤를 이렇게 잘 하고 있고 이게 보시면 재밌는 게 이 저자분이 한국을 굉장히 높이 봅니다. 한국을 처음부터까지 굉장히 높이 봐요. 한국인들은 굉장히 소득 수준이 높고 한국인들은 굉장히 깨어 있고 그 질문의 정답을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많이 맞춰나 봐요. 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실제로 우리 한국 뭐 일본 이런 데들 다 지금 4단계 싱가포르 다 4단계가 있고요. 이게 지금 현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구에서 얘기하는 어떤 개발도상국과 한국 이런 게 없고 그래서 이분이 한 10년, 20년 가까이 개발도상국과 서구라는 이분법적인 것을 제발 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그 어떤 세계의 어떤 뭐 은행 뭐 어디에서 실제로 개발도상국이라는 용어를 폐기했대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팩트, 사실에 근거한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그 영향이 이분의 그 활동에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이 책을 읽으면서 팩트 폭격? 네네 뭐 팩트 체크, 네, 이런 팩트 말 체크 있잖아요. 얘기하다 보면 그 맞아, 사실 맞아. 근데 몇 년 전만 해도 맞아요. 저희가 사실 저희는 이제 최수실 게이트나 뭐 이런 거 할 때 막 팩트 체크하면서 가짜 뉴스 거르고 이러면서 조금 팩트 체크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용어로 떴는데 그런 상황에 그런 어떤 요인을 이분이 좀 많이 역할을 하셨다 이 생각이 들고요. 목차는 여러 가지 이제 10가지 본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책이 굉장히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통계나 어떤 의학적이나 낙관적인 어떤 세계가 나아진 얘기를 하면서 또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그 이제 심리과학이나 이런 뇌과학이 많이 발달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편향적이고 인지적으로 얼마나 그 팩트 체크를 못하고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인간이라는 종 자체가 그런 것까지 담아가지고 10가지 본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본능이죠. 제가 그것만 얘기해 드리면 간극 본능, 부정 본능, 직선 본능, 공포 본능, 크기 본능, 일반화 본능, 운명 본능, 단일 관점 본능, 비난 본능, 다급한 본능, 사실 충실성 다급한 본능 이렇게 10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우리 인간들이 사실적인 그러니까 사실에 충실하게 살지 못하는 인간의 특유의 본능들이 부정적인 본능들. 이게 말은 좀 어렵고 좀 이렇게 뭔가 말을 지어낸 것 같긴 한데요. 첫 번째 간극 본능은 이런 거예요. 서구와 비서구로 간극 굉장히 양극단만을 얘기하면서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적인 이 간극 본능이 되게 심하게 생각이 들었어요. 진보와 보수.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그렇게만 생각하고 사실 그 실제 삶은 훨씬 복잡하고 그 중간에 어딘가에 서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뭐 이제 그런 얘기고 뭐 공포 본능은 우리가 굉장히 테러나 여러 가지 이제 언론에 나오는 자극적인 뉴스들에 부정적인 공포 본능들이 많아서 실제로 못 본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반화 본능.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다 우리에게 굉장히 좀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것들인데 일반의 오류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되게 퉁쳐서 사고를 한다는 거죠. 근데 퉁쳐서 사고를 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굉장히 사실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허구와 또 미신을 믿게 되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잘하는 거잖아요. 퉁치는 거. 그러니까 적당하게 그냥. 은혜로 뭐 제가 일하는 데서는 뭐 그런 얘기 하고 운명 본능 이런 건 약간 이제 종교적인 것도 좀 미신이나 이런 거 우리나라는 점 보고 이런 거 굉장히 이렇게 합리적인 사람들도 갑자기 점 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11장에서는 사실 충실성 실천하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실천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좀 책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뭘 실천해요? 주로 뭘 제안해요? 예를 들면 이제 그거 사실 충실성 실천 발음하기 너무 어려워. 사실 충실성. 네. 되게 안 와닿죠? 뭐 교육, 업계. 실충실성. 나는 왕밤방 하려고 했어. 근데 이게 이 앞장들에 비해서 이 11장이 좀 얇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실천하기의 교육 부분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다 이런 식의 얘기가 많이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가르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마다 건강과 소득 수준이 다르고 대부분의 나라가 중간 수준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한다. 내 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고 그것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가르쳐야 한다.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거의 모든 것이 개선되고 있음을 가르쳐야 한다. 과거에는 삶이 어떠했는지 가르쳐 발전이 없었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문화적, 종교적 고정관념은 세계를 이해하는 데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한다. 뉴스를 소비하는 법, 스트레스를 받거나 절망하지 않고 극적인 이야기를 알아보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사람들은 흔히 수치로 어떻게 속임수를 쓰는지 가르쳐야 한다. 세계는 계속 변화해서 살아가는 내내 지식과 세계관을 꾸준히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가르쳐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실제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팩트에 근거한 진짜 팩트에 근거한 그런 세계관을 인식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평생에 이거를 이제 어떤 사명으로 안고 사셨던 분의 유작이기 때문에 저는 좀 의미 있는 독서였어요. 저에게는.
금요일 밤에는 모두 책에 빠져봐. 풍부한 지식은 오늘 우리의 사냥감. 더 나은 세상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그대가 이 시대의 진정한 철학자. 팩트에 기반하지 않고 떼쓰는 집단 혹은 정치인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복도 바닥에 누워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막 떼쓰면서 사실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 가망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센데? 네, 뭐 이제 시사 얘기를 하는 코너는 아니지만요. 노호프. 네. 엔드게임. 진짜 그런 분들이 읽으셔야 되는 책인데 사실 그런 분들은 안 읽을 가능성이 이제 많을 것 같고 이제 그런 분들을 포기하고 우리 밑에 이제 우리나 우리 아래 세대들에게라도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도 되게 이 양극단의 어떤 이런 본능들이 굉장히 많고 사실에 근거한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신학을 공부했고 신학 공부했고라는 말을 뭐 거의 너무 반복해서 얘기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미신적인 이렇게 부정적 이야기는 하지만 그런 측면만 있는 건 아니지만 종교적인 어떤 부분에서의 그런 부정적인 것을 제가 경험을 많이 하면서 이 책이 주는 그러니까 과학적인 사실 세계관으로 합리적으로 세계를 보고 무슨 뭐 정치적인 말로 무슨 세계가 막 테러에 빠진 것처럼 얘기하고 무슨 뭐 지구가 뭐 동물들이 멸종하면서 뭐 완전히 자연이 막 다 난리 날 것처럼 얘기하고 무슨 뭐 새로운 질병이 나타나가지고 온 뭐 세계를 사람들을 죽이는 것처럼 얘기하고 이런 게 전혀 아니고 아동 사망률 계속 줄고 있고 굉장히 많이 진보하고 있고 모든 부분에서 다 긍정적으로 세계가 바뀌고 있고 물론 이 저자 자체가 좀 긍정적인 분위기긴 한 것 같긴 한데 그거를 통계 전문가가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약간 이 책을 읽으면서 기독교 얘기해서 좀 굉장히 죄송하긴 하지만 기독교 세계관 뭐 이런 또 표현들을 많이 쓰는 또 그런 약간 그런 또 라인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과 좀 겹쳐서 보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쨌든 종교인이고 어떤 그런 이제 초월적인 세계를 여전히 믿는 사람으로서 이 책과 그거를 겹쳐서 어떻게 입체적으로 그걸 합쳐서 내가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표현에 따르면 사실에 충실하게 하지만 내가 믿는 뭐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람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들어서 저는 이 책은 꼭 한번 통과하면 좋겠다. 뭐 저와 비슷하거나 저와 좀 다른 경로로 그 독서를 하시더라도 최소한 한스 로슬링을 검색해서 이분의 기사나 강연이라도 보시면은 도움이 굉장히 많이 받으실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책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게 그 공포 본능이었나요? 거기서 비행기 사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네. 이 책을 읽기 바로 직전에 최근에 그 러시아 항공 아에로플루트가 여객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상자가 41명인가 아무튼 그 사고가 바로 있고 나서 막 어떻게 이러고 있는데 이제 이 책을 읽게 된 거죠. 근데 실제로 뉴스거리가 되는 것도 우리는 부정적인 기사나 부정적인 뉴스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고 실제로 그 항공의 추락 사고는 정말 급격하게 줄었음에도 네. 불구하고 노출되는 내용이 그런 사고들 뿐이니까 실제로는 더 많은 것처럼 착각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사실을 알아야 자기의 주관을 세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책이 참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을 알고 나서 이제 뭐 아까 정치 이야기도 하셨지만 여러 가지 이제 사실에 나열되어 있고 제가 그 사실을 이해한 상태에서 나의 관점을 갖는 것과 혹은 사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편견을 가지는 거는 또 전혀 다른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이 책은 정말 저를 포함해서 좀 미래 세대, 현재 세대인가요? 현재 세대 플러스 미래 세대가 같이 읽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 집단 그게 보수든 진보든 그걸 똑같이 이제 완전히 그냥 이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이제 단순한 주장들이 이제 정치적인 주장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이 저자분은 그런 어떤 진보적이고 민주주의나 어떤 그런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인권을 강조하는 주장들을 이 사람이 부정하거나 어떤 그런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책은 아니지만 이분은 조심스럽게 그런 얘기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정치적인 단순한 주장들은 그런 어떤 사실이나 이런 것들을 가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언론인이나 뉴스나 기자나 이런 사람들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비판적인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그 레전더리한 영상이 있는데 이분이 그 어떤 뉴스 뭐 우리나라 따지면은 SBS나 뭐 JTBC 이런 나가가지고 그 앵커랑 막 라이브로 논쟁한
그게 있어요. 근데 이분이 라이브로 그 앵커분한테 당신 틀렸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보여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통계로 막 얘기하는 게 막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게 지금도 라이브 영상이 살아있어서 검색하시면 나올 텐데 그런 식으로 이분이 이 세계에 기여한 게 굉장히 있는 그거고 그리고 이제 방금 제가 정치적인 이런 걸 얘기를 했지만 저도 이제 서칭하다가 책 준비 이번 편 준비하면서 서칭하다가 우리나라에 2015년에 와서 인터뷰한 주요 언론사 다 인터뷰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어디 언론사인지 모르겠지만 페미니즘이 한국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뽑은 한스 로슬링 쌍따옴표 페미니즘이 한국을 구원할 것이다 2015년에 그 기사가 있는 거에서 뭐야 이게 뭐 키워드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네. 키워드 봤더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웨덴 자기가 사는 스웨덴에서 페미니즘 운동이 일어났었고 그것이 여성의 복지뿐 아니라 전 국가 모든 구성원의 복지를 올리고 출산율이나 모든 부분에서 훨씬 더 안정적인 기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제 인터뷰가 이제 그 기자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이런 논의가 있다 그러더니 그거 스웨덴에서 50년 전에 있었던 되게 굉장히 낡은 논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이분은 제가 얘기했지만 뭐 어떤 정치적인 어떤 편 그런 거에 소속되는 분은 아니지만 저는 그거 보면서 저는 약간 좀 그게 굉장히 좀 재밌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분이랑 이 자녀분들이 설립한 이 사이트가 겟마인더라는 사이트거든요. 네. getminder.org인데 이게 빅데이터가 엄청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 잠깐 이거 보실래요? 유님도 잠깐 보시면요. 이게 뭔가요? 라이프 이거 뭐 익스페스텐시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아마 전체 그 인간의 기대 수명인가 봐요. 1800년도부터 이런 식으로 쭉 제가 손으로 스크롤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어떻게 삶이 세계가 진보했는지를 보여줘요. 신기해. 이게 항목이 엄청 많고요. 이 사이트 안에 이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세계인들이 지금 들어가서 즐겨보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브런치 이런 데도 보면은 겟마인더 그 활용하는 법 이런 이제 콘텐츠도 많이 있고 이거를 이제 이 저자들이 이제 만든 사이트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에 근거한 통계적인 자료를 가지고 세계를 그러니까 공중보건을 세계보건학을 한 분이기 때문에 네. 자기의 전공 분야를 이제 어떤 이제 뭐라고 되나 커뮤니케이터로 이제 녹여낸 거죠. 그래서 저가 이제 이 팟캐스트를 하면서 과학책을 계속 하잖아요. 굉장히 아마추어지만 근데 이 책도 그런 차원에서 역시 내가 아마추어지만 과학책에 관심을 가진 굉장히 그런 어떤 뿌듯함이 있는 책이고 제가 만약에 과학책에 도전 안 했으면 이 책도 안 만났을 거고 오늘 소개를 안 했을 거고 제 알고리즘에 전혀 연결 안 될 책이고 저 옛날 같았으면 이 책을 약간 경제경영서 같기도 하고 네, 뭐 맞아요. 약간 그리고 사실 출판사가 제가 죄송하지만 좋아하는 출판사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책은 진짜 출판사가 정말 책 잘 잡는구나 이 생각 들 정도로 권해주고 싶은 책이에요. 특히나 제 주변에 종교인 분들께도 좀 읽어보시면 약간 굉장히 좀 3, 40년 전에 그런 이론이나 그런 걸로 세계를 바라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적인 진짜 현재에 어떻게 세계가 진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뭐 그런 그러니까 전 지구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각 개별 국가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암울하고 참담하고 비극적이고 우리나라 뭐 자살률 높고 이러니까 네. 그런 걸 다루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전체 세계를 보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정치 빼고는 2000년간 모든 분야가 다 진보했다라는 글을 읽고 어렸을 때 그게 주입되고 나서는 다 진보했다고 사실 생각하는 편이고 그래서 아까 저한테 살짝 자랑하더라고요. 저는 많이 맞췄는데. 네. 약간 느낌이 몇 개 맞추셨어요? 좀 많이 맞췄던 것 같긴 한데요. 그리고 그런 거 BBC 제가 6분 영어 잘 듣는데 6분 영어요? 6 minutes English야. 저도 그거 잘 듣는데. 네, 근데 그런 거 항상 그런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아무튼 네네. 어쨌든 근데 저는 좀 약간 비판적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저는 사실 용도사님 했던 대량수학살상 무기가 전 생각났어요. 대량살상 수학 무기. 예. 옛날에 네, 저는 근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사실을 많이 아는 건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저는 그
정말 수많은 통계들이 나와 있고 수많은 사실들이 알려주긴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어떤 이제 판단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통계들이 가리고 있는 어떤 그 이면의 어떤 함정들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팩트와 어떤 통계라는 이름에 묻혀서 보지 못하는 게 너무나도 많고, 사실 아까 전에 개도국에 대해서 사실 살짝 얘기를 하셨지만 개도국이란 개념을 없애자는 논리는 사실 선진국의 논리거든요. 왜냐하면은 똑같이 예를 들어서 이제 주요 선진국들, 뭐 미국 뭐 등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이 사실 보호무역을 통해서 예를 들면 성장을 했죠. 자국의 어떤 산업을 보호하고, 그런데 자기들이 먼저 보호하고 나서는 이제 개도국들한테서 이제 사다리를 걷어 차버리고, 예를 그 장하준 교수님 책 제목과 같이 사다리를 걷어 차버리고 보호무역을 해야만 사실 개도국들이 성장할 수 있는데, 예전에 우리나라 우루과이 라운드 쌀 문제가 약간 그런 거죠. 사다리 차버리고 이제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이제 자유무역 하자는 거랑 똑같은 논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물론 세계가 훨씬 교육이 많이 받고 이제 뭐 남반구도 훨씬 많이 성장했고 대륙별의 어떤 차별도 갭도 줄어들었다 하지만 사실 여전히 보여주는 어떤 차별과 차이와 어떤 그런 것들은 존재하고, 저는 팩트폴리스의 어떤 그런 주장들이나 편향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왜냐하면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통계를 많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 통계청에서 엄청난 통계 자료들을 핸드폰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아까 전에 놀랍게 그 기대 수명과 연결된 그 어떤 그래프를 봤던 것처럼 이제 저희도 엄청 지금 뭐 인구, 뭐 고용 지표, 뭐 이런 것들, 뭐 부동산 가격, 뭐 면적, 뭐 인구 추이, 인구 동향 이런 것들 사실 지금 다 우리 스마트폰으로 다 접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독서를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어떤 능력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결국에는 그 대량술사상 수학무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약간 해석의 문제, 결국에는 그 해석의 이면에 우리가 이 팩트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 물론 근데 팩트도 모르고 사실 얘기하는 게 더 큰 문제죠. 팩트를 많이 받아들이고 많이 읽어내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요즘에 아까 전에 쉬는 시간에 약간 뭐 이제 이직과 수험과 뭐 공무원 얘기를 약간 했지만, 요즘에 NCS라든지 이제 이런 시험들에서 자료 해석이 굉장히 사실 가장 이제 난관이고 사실 중요한 과목 중 하나인데, 사실 그런 해석적인 능력들이 지금 모든 어떤 그 업무 가운데, 왜냐면 지표로 지수로 그리고 성과로 어쨌든 지금 능력들을 이제 드러내야 하고, 그 성과로 어쨌든 성과급을 받는 시대인 거잖아요. 이 연공에 따라 급여를 받기보다는 사실 더 그런 어떤 연봉 지급 방법이 널리 이제 퍼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는 결국에는 이 통계도 굉장히 중요하고, 통계를 이해하는 방법, 그 통계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그 통계가 나오는 과정도 굉장히 이해하는 것도 중요할 뿐더러, 그 통계의 이면에 있는 어떤 가려져 있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사실 뉴스라는 것은 사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하거나 자신들이 하지 않는 얘기는 가리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결국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팩트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고 많이 읽어내는 게 중요하고, 많이 접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이 사실이 어떤지, 이 현재가 어떤지에 대한 어떤 이해력을 높이는 게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헛소리를 덜하게 되는 어떤 우리 삶의 어떤 태도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지만, 겸허하게 또 그 팩트 이면에 숨겨 있는 그 정말 치열한 해석을 통해서 이 세계를 읽어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그래서 정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책을 많이 읽고 다양한 해석들을 해내는 것. 그래서 다음에는 한번 진짜 해석에 관한 얘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오늘 이 녹음을 하면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간단히 저도 이제 코멘트 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빌 게이츠가 대학생들 그리고 석사생들에게 준 이유가 딱 그 기본 데이터에 대한 통계를 업데이트할 때가 됐다. 그러니까 얘기하신 대로 이제
윤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석사 이상 이제 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가 있고 해석이 있고 데이터가 있고 해석이 이게 굉장히 연결고리잖아요. 근데 이분이 하는 역할은 데이터가 있고 해석이 있고 그 해석에 대한 정치적인 주장들이 굉장히 세계를 지배했는데 아니다. 새로운 데이터로 새롭게 해석해야 된다. 해석 이전에 새로운 데이터를 제시한 사람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이 사람의 역할이 있는 것 같고 저는 막 빌 게이츠가 뭐 내 인생이 가장 중요한 점 별로 동의하지 않고요. 저도 이제 읽었던 책 중에 한 권인데 근데 제가 이제 한 권 소개하긴 했었지만 제가 이제 선생님 혹은 교수님이라고 할 때 그게 약간 이제 그 고유 명사로 쓰이는 분이 이정모 이제 관장님이거든요. 저 대학 때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개인 SNS 페북에다가 자기도 동의한다 빌 게이츠처럼. 그러니까 이 책은 대학생들이나 졸업생들이나 대학원생들이 무조건 필독서를 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인문과학 책, 철학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읽으신 분이어서 그 얘기 듣는데 이 책은 뭔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들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하신 얘기에 이제 이어지는 건데 저는 이제 기본값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기본값이. 그러니까 약간 그 생각이 저 스스로도 되게 많이 드는 게 뭐 제가 활동하는 어떤 영역에 대한 얘기로만 한정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닌 제가 접하고 마주하는 어떤 언론이나 정치적인 거나 사회 일상적인 부분에서 이 데이터나 이런 어떤 해석의 기본값이 좀 이제는 업데이트돼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뭐 이데올로기적인 얘기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벌써 아직도 다시 또 반공 이데올로기가 먹히는 여전히 그렇기도 하고 또 양극단에서 막 그런 문제가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서 이 저자분이 평생의 사명으로 했던 그 새로운 업데이트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윤희님 얘기하신 해석을 다시 하죠.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해석의 토대는 좀 달라지겠죠. 저는 뭐 그 정도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마지막 11장 사실 충실성 실천하기에서 잠시만 좀 읽겠습니다. 바로 진짜 어렵다. 사실 충실성 실천하기. 어려워. 옛날에 뭐죠? 무슨 뭐 발음하기 어려운 막 문장 읽고 이런 거 옛날 많이 하지 않았었나요? 간장공장 네, 간장공장. 왕빵빵왕빵. 코카콜라 그 입천장 혀 안 대고 하고 뭐 이런 거. 원래 안 다는데. 나는 계시. 콜 봤는데 코카콜라 안다. 콜 봤잖아. 콜라. 콜라 안 콜라. 나는데 코카콜 코를 날 때 살짝 닿나? 라할 때. 나는 옛날에 코 할 때부터 안 달려고 막 라가 코 막 이러고. R이면 안 닿는데 L이면 닿는 거 아니에요? 그죠. 코카콜라. 네. 팩트는 뭡니까? 팩트가 뭡니까? 팩트가 뭡니까? 오케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겸손과 호기심을 가르쳐야 한다. 여기서 겸손이란 본능으로 사실을 올바르게 파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는 것이고 지식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다. 아울러 모른다고 말하는 걸 꺼리지 않는 것이자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을 때 기존 의견을 기꺼이 바꾸는 것이다. 겸손하면 모든 것에 대해 내 견해가 있어야 한다는 압박감도 없고 항상 내 견해를 옹호할 준비를 해야 할 필요도 없어 마음이 편하다. 호기심이란 새로운 정보를 마다하지 않고 적극 받아들이는 자세를 말한다. 아울러 내 세계관에 맞지 않는 사실을 끌어안고 그것이 내포한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실수를 부끄러워하기보다 실수에서 호기심을 이끌어내자. 내가 그 사실을 어쩌면 이렇게 잘못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사람들이 멍청이가 아니고서야 왜 그런 해결책을 썼을까? 호기심을 품으면 늘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 꽤 흥미진진하다. 하지만 세계는 계속 변할 것이고 무지한 어른의 문제는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학교에서 배운 세계에 관한 지식은 졸업하고 10에서 20년이 지나면 낡은 지식이 된다. 그래서 어른의 지식도 계속 업데이트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네, 오늘 금요일 책에 빠지다는 한스 로슬링의 팩트풀리스. 있는 단어인 줄 원래 존재했던 단어인 줄 알았는데 사실 충실성. 네, 우리가 세상을 오해하는 10가지의 이유와 세상이 생각보다 괜찮은 이유라는 부제를 달았던 이 책 가지고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